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뉴욕주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라는 업체가 뉴욕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좀 말이 많았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뉴욕주 의회가 지난 6월달에 이 단기, 그러니까 30일 미만 단기 숙박 임대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걸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기술적으로는 그게 이제 전달이 됐고 주지사가 지난주에 서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영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서 또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이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또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뉴욕이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공유 경제, 그 shared economy라고 하는 건데, 공유 경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늘 또는 단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 제도적으로 정비될 건가 하는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공유 경제라는 말 자체를 잘 들어는 보셨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자면,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 품앗이처럼 동네에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또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의 또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시장 경제하고는 다르게 좀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자산을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 내가 당장 쓰지 않는 내 거지만 내 재산이지만 당장 쓰지 않는 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나 또는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내가 추가적으로 수입을 얻겠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내가 차를 갖고 있는데 차를 내가 직접 쓰지 않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택시 서비스를 차를 태워주고 돈을 받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우버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고요. 또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대학 간 아들이 쓰던 방이라든가 그 빈 방을 그냥 놀리면 아까우니까 이 방을 뉴욕에 여행 오는 사람한테 방을 며칠 동안 빌려주자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보통 하는 거 시작된 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물론 방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요즘은 다 집 전체를 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원래 취지는 내가 남는 이 자산을 활용을 해서 중산층 주민들이 좀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양질의 퀄리티, 좀 안전하고 좀 좋은 서비스를 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고, 이런 어떤 공유 경제가 이제 온라인이나 또는 스마트폰 앱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뉴욕시는 워낙에 관광객이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취지는 그게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 랜로드들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드려야 될 렌트 아파트를 세입자를 이제 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2,000불 렌트를 받는 것보다 하루에 150불씩 20불만 한 달에 20일만 유치를 해도 3,000불을 버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빈방 걱정을 좀 덜해도 되니까, 이게 이제 랜로드 입장에서는 괜히 골치 아프게 세입자 드리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에어비앤비로 1년 내도록 돌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갔어야 될 어떤 호텔 업계가 일단 타격을 크게 받았고요. 호텔 업자들이. 둘째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렌트 아파트를 찾는 이 서민들이 렌트를 할 아파트 자체가 귀해진 겁니다. 훨씬.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또 렌트비는 자동적으로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2010년에 뉴욕시는 이제 이 같이 그 집 주인이 같이 살지 않는 단기 30일 미만의 이 임대를 불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법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 그렇다고 근절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 극약 처방으로 계속 이게 불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니까 주의회가 아예 광고 자체, 리스팅 자체를 이제 올 경우에 뭐 최대 $7,500의 벌금을 매기는 이런 아주 엄한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에어비앤비는 이제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리스팅 자체가 불법이 돼 버리니까 곤란해진 거고요. 우버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우버는 가장 큰 이슈가 그 우버 운전사들을 어떤 신분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첫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내 차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듯이 부수입을 얻는다는 거였지만, 이게 이제 시간당 수입이 좋다 보니까 아예 전업 운전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직업이 우버 운전사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그럼 직원으로 대우해달라, 이게 무슨 이제 택시회사 기사들처럼 대우해달라는 거고, 우버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들은 그냥 파트너로서 필요한 남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찰이 있게 돼서 소송까지 지금 여러 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운전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택시 업계가 또 타격을 받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비싼 세금 내고 비싼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다 겪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버에 관련돼서는 규제되는 어떤 법적인 조항들도 좀 부실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용 시설에 일정 비율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또 불만이 택시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그 공유 경제에서 대표적인 이런 두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 글로벌하게 보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기그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GIG 그다음에 이코노미인데, 이 기그 이코노미라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유 경제인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그런 형태의 기업이 되겠죠. 기업들이 정식 직원을 근로자로 고용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하고 개별적인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고용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이게 이제 그 1920년대에 미국 그 재즈 공연장 근처에서 세션맨들을 고용할 때 그때마다, 왜냐면 밴드 자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그 각주를 다니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옮겨 다니면서 그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또 딴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 기그라는 게. 근데 이제 그 기그 이코노미라는 게 지금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특히나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기그 이코노미가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도 아예 직원을 근무 시간도 없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회사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그 시간에 와서 근무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근무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기그 이코노미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정규 근로자들보다 좀 근로의 유연성이 있다. 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고용 시장 자체가 좀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그리고 예를 들어 전업주부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또 세컨 잡을 찾기가 쉬워졌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결국 기업들이 싼 값에 이제 이 근로자들을 쓰게 되는 거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업이 제공하던 어떤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고,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이 법적인 방패막이도 없어지고, 또 고용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맥킨지라는 이제 컨설팅 업체가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한 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조사 대상자의 지금 한 20에서 30%가 이런 기그 이코노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얘기해서 근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용직 노동자가 될지도 모르는, 물론 이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수입을 갖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지만 일을 좀 못하는 사람도 직장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이 근로 안정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호 장치를 만들 건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최근에 영국 테레사 메이 총재는 이제 기그 이코노미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월급쟁이는 사실은 이게 꼭 환영할 만한 일인지 어떤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